안녕하세요. 먼지별입니다. 저는 항상 북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북튜버 하고 싶다. 내가 될 수 있을까? 란 막연한 동경 혹은 소망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이 책을 읽고 나서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이렇게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저를 위해서 그리고 또 혹시 모를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 생각과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선정한 책은 킹크인데요. 왜냐면 제가 이 책을 읽고 북튜버를 해봐야겠다라는 자신감, 그런 어떤 용기, 추진력을 얻게 된 책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은 그런 용기를 주거나 추진을 해라, 도전을 해라 라는 책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도 저는 이 책을 읽고 마음 한켠이 굉장히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한번 책의 내용과 저의 생각을 같이 풀어서 낭독해 드릴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 한꺼풀이 벗겨진 것 같아요. 살면서 즐겁다가도 이따금씩 우울해지고 평온하다가도 공허해지고 슬퍼지고 화가 나는지 그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정체 모를 순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명상이나 기도 그리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기쁨의 빛에 충만하게 머무른 순간에도 제 안에서의 그림자는 자라고 있었음을 몰랐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 책에서는 융이 말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돼요. 의식화되지 않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그렇다면요, 그 의식화되지 않은 무의식,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무의식을 어떻게 의식화할 것인가가 굉장한 숙제죠. 근데 이 책에서 이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방법이 저의 그림자를 녹이는 방법, 그리고 저와 잘 맞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나약하고 추악하고 이기적인 이 날것의 무의식, 나의 그림자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아직 저도 부끄럽고 두려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용기 내서 북튜브를 하는 것도 제 그림자를 해소하는, 마주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시 나는 질투심 강한 통제광인 남자와 사귀며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데이트할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려워 크레이그리스트 개인 광고에서 찾은 남자였다. 나는 이 관계가 파괴적이고 위험하고 미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웬일인지 놓을 수가 없었다. 그와 헤어지고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해놓고는 다음날 전화로 다시 돌아오라며 꼬시기를 반복했다. 그러면 그는 돌아왔고 우리는 얼마간 기분 좋게 키스하다가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예전처럼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싸웠고 그는 머그잔 책 등의 물건을 내게 던졌다. 나는 내 파트너의 지독한 통제와 폭력이 증오스러웠다. 하지만 수많은 탐구와 숙고 끝에 나는 내가 사실은 그의 통제와 폭력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한편으로 그 사람과 그의 폭력적인 통제를 원망하는 게 재밌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끔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관계밖에 맺을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 삶의 추함이 내게 필요한 것이라거나 진짜라서가 아니라 그저 내 그림자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지난 수년간 무의식적으로 자기 비하를 즐기고 이를 끌어당겼으나 실제 삶에서 비하와 결핍에 성적으로 흥분한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변태 같고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까지 이 사실을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내 인생은 내가 실존적 변태성이라고 명명한 것을 탐험하기 시작하면서 바뀌었다. 오늘날 나는 삶에서 진짜 좋은 것들을 풍요롭게 누린다. 진심으로 사랑스럽고 섹시한 남편, 억대 매출의 사업, 세계 여행,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 점점 깊어지는 영적 연결감, 빈곤과 학대와 중독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서 스스로도 가끔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부와 아름다움을 누린다. 실존적 변태 수업은 지금까지 숨겨왔던 수치스러운 나의 일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신체 반응을 기반으로 하는 급진적이고 야하며 대단히 실용적이고 효과가 빠른 방법으로서 오래된 부정적 패턴을 해체시키는 데 탁월하다. 여기서 말하는 숨겨왔던 수치스러운 일부란 바로 당신의 그림자를 뜻한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 그것과 어울려 춤추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림자 통합 작업을 하면 아름다움과 부를 수용할 수 있는 삶의 역량이 훨씬 커진다. 이것은 마법이다. 융이 강조했던 것처럼 의식화되지 않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융은 또한 말했다. 깨달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불행도, 행복도, 기쁨도, 슬픔도 저의 선택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안 순간부터 사실은 자유로웠고 제가 원하는 상태를 선택해서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울과 슬픔이란 좀 꺼림칙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정말 사람이 바뀐 것처럼 늘 축 처져 있고 무기력했던 제가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 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나 정말 감겨진 운명 프로그램처럼 또 어떤 주기가 되면은 그리고 무의식 그림자가 커졌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오르락 내리락 울그락 불그락 해지는 것도 덩달아 늘어나더라고요. 그럴 때면 갑작스럽게 저도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 우울감도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냥 빨리 삭제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안 되지? 내가 선택하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제 무의식과 의식이 계속 충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점에 제가 딱 이 책을 만났어요. 내가 나의 어둠을, 나의 그림자를 너무 미워했구나. 이제는 숨쉬게 해줘야겠다.
글로, 영상으로, 그림으로, 노래로, 춤으로, 명상으로, 호흡으로 사랑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융이 말한 것처럼 정말 기쁨과 환희와 어떤 충만한 빛의 상태로 있을 때 너무 좋죠. 제 스스로도 이렇게 좀 행복한 나 자신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근데 그게 깨달음은 아니구나를 이제 알았어요. 오히려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 상처받은 모습, 나약한 모습, 그리고 추악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가 사실은 깨달음이구나를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20대 젊은 청년 알렉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돌봄받는 자신을 경험하고 싶다는 깊은 욕망을 갖고 있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 온전히 돌봄받는 경험을 한 적이 없어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알렉스의 이러한 욕망은 사회적으로 그 또래 남성에게 용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욕망은 금기시 되어 그의 무의식에 억압되었다. 알렉스의 의식은 자신이 원해야 한다고 주입받았던 것들을 욕망한다. 그리하여 그는 성공하는 자신의 모습을 심상화하고 성공 확언을 연습하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 졸업 후에 인기 많고 존경받는 직업을 갖는다. 하지만 그의 이런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하지 않게 해고를 당한다. 이제 혼자 힘으로 집세를 낼 수 없게 된 알렉스는 다시 부모님과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의 의식적인 마음이 보기에 이것은 대실패, 수치, 불행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이 보기에 이것은 대승리이자 기저에 깔린 깊은 욕망, 즉 돌봄받고 싶다는 욕망의 완벽한 성취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부모님과 살며 돌봄받는 상황을 즐기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알렉스가 자신의 실직과 부모님으로부터 돌봄받는 것을 대단한 승리이자 성취라고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할수록 그는 더더욱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고 운명의 저주를 받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힐 것이다. 알렉스가 지금껏 터부시해온 의존에 대한 욕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 욕망의 승리를 뼛속 깊이 음미하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솟아오르는 힘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의지하고 싶다는 터붓이 되었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주는 뜨겁고 기이한 쾌락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때의 알렉스는 낙오자가 아니다. 오히려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다. 자신의 실패와 의존성, 그리고 돌봄받는 상태를 즐기는 이 젊은 청년의 내면이 어쩌면 뒤틀리고 기이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사실 실제로도 그렇다. 하지만 진절이 나는 상황 속에서 느끼는 이 변태적이고 기이하고 뻔뻔한 기쁨 속에서 그의 삶이 변성되고 에너지가 해방된다. 알렉스는 이전까지 무의식에 갇혀있던 어두운 그림자의 쾌락을 끄집어내어 빛을 비추었다. 이 저자도 자신을 폭력하는 남자에게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알렉스도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자꾸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운명이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팔자라고요.
하지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건 사실은 불운한 사주, 불운한 팔자가 아니라 나의 무의식이 원한 결과였구나. 나의 무의식은 승리를 거머쥐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의 그림자가 떠올랐어요. 저에게 의식적으로는 정말 실패고 부끄럽고 정말 싫은 일이지만 저의 무의식에겐 성공이었던 일. 어떻게 보면 폭식, 음식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꾸 반복되는 분노, 파괴적인 마음, 우울과 자기 혐오, 무기력 이런 것들을 정말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면으로라도 없애야 되나?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었는데요.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거를 내가 애써 없애려고 부정적으로 적으로 밀어내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무의식은 그런 어떤 폭식 그리고 나의 우울을 통해서 승리했구나, 성취했구나, 나의 무의식이 원하던 것을 이뤘구나 라고 좀 축하 혹은 좀 토닥토닥 해주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정말 신기하죠. 정말 인간적인 의식적인 마음에서는 성공과 실패, 성과 악, 길과 길흉으로 나누지만 사실은 무의식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지금 현재 상황,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나의 무의식이 원했던 결과구나 라는 관점을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계속 이렇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정말 좀 지우고 싶은 순간순간 자책하는 것들이 줄었고요. 오히려 나의 무의식은 성공했네, 승리했네, 이제 만족하지? 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어떤 메커니즘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오히려 제 좀 어둠들, 그림자들을 마주하게 되었고요. 재밌게, 정말 그냥 유쾌하게. 그리고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고 좀 상처라고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성공이었구나 라고 관점을 바꾸게 되면서 정말 홀가분해졌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렇다면 과연 그 실존적 변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이걸 하면서도 읽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두렵기도 한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 모습 그대로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